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으로 이제 문법 강의를 좀 해볼까 하는 초보 유튜버고요. 어, 강의를 보시다가 도대체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잔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제 인생사를 다 말씀드리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좀 하게 됐고, 어떻게 왜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좀 하다가 학원에 좀 우연찮게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경영학과니까 뭐 국어 아무거나 가르칠 수 있는 거에 전공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영어가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영어를 사실 되게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냥 학벌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서 중학생을 가르치는 이제 중등부 영어 강사로 취직을 했고, 근데 사실 월급이 되게 작았거든요. 학원은 진짜 대형 학원이었는데 월급이 작고 뭐 그래서 과외를 하면 이거보다 더 벌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되게 짧게 일하다가 그 학원 경력을 가지고 그 동네 아파트에서 과외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학원 경력이랑 뭐 그 당시에는 학벌 졸업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방문 과외를 되게 오래 다녔고요. 방문 과외 하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내신 수능 가르쳤고, 그러던 와중에 28살이 됐는데 이명박 정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어 회화를 되게 중시하면서 그때 막 오렌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영어 회화를 못하면 그 교사들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강사로서의 입지는 조금 있었는데 회화는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그 말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이제 28살이고 결혼할 때도 되고 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은 어학연수를 갔다 오자, 그런 마음을 먹고 친구가 토론토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로 이제 친구한테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사설 어학원도 다니고 그 대학교 부설 어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학연수를 길게는 못하고 짧게 한 3개월 요 정도 하려고 갔었죠. 근데 갔다가 되게 우연찮게 캐네디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랑 어떻게 잘 돼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 다시 다 해드릴게요. 근데 그 남자랑 어떻게 잘 돼가지고 제가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저희 남편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머리가 대머리라 머리를 가리고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아들이고, 이건 좀 옛날 사진이긴 한데 아무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좀 결혼은 캐나다에서 했고요. 캐나다에서 좀 살았죠. 네, 저는 뭐 특별한 직업 기술은 있진 않고 그 당시에 영어 막 되게 잘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제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서빙이 사실 육체적으로 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서빙을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막 배가 이만해가지고 서빙을 하고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맞아요. 그 당시에 저는 그 경영학과를 나왔다 했잖아요. 경영학과 나오고 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과를 또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하면서 어쨌든 다니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막 되게 뭐 좋은 학교고 어려운 학교 그런 학교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4년을 다녔어요. 졸업을 하는데 4년이 걸렸고, 그래서 총 대학교를 8년을 다닌 거예요. 이제 학사학위 2개를 땄죠. 사실 캐나다에서도 뭔가 이제 저 같은 이민자들이 직업을 찾으려면은 뭐 이제 전문대라도 다시 가고, 이제 칼리지라고 하는데 전문대라도 다시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직업 교육을 다시 받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8년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학교 다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옵션을 다 제하고 나면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거 말고는 좀 다른 돈 벌 대안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그 당시에 돈을 되게 잘 버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남편 월급 가지고는 캐나다에서 살기 힘들고, 사실 캐나다에서 맞벌이 아니면은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우리 부부는 이제 아기는 낳고 싶고 돈은 없고 이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한국으로 가서 좀 과외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겠다 이렇게 남편을 꼬셔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도 사실은 20대 초반에 그 중국에서
영어 유치원 선생님, 뭐 원어민 선생님 이런 거 했어서 전혀 뭐 아시아 국가가 낯설고 막 이러진 않고 일본 문화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일본 문화에 관심 있으니까 한국 문화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중국에도 살아봤고, 그렇게 해서 뭐 남편도 뭐 오케이 해서 한국으로 가게 됐죠. 한국으로 가서 이제 저희 동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대전에서 살았고 대전 출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저처럼 이제 한국 여자하고 같이 하는 공부방이 막 많진 않았어요. 요즘에는 점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부방이 엄청 잘 됐죠. 그래서 8년 동안 이제 공부방 하면서 돈 벌고, 이제 뭐 운이 좋게 아파트도 사고, 아파트도 뭐 샀다가 뭐 팔았다가 해가지고 돈을 좀 목돈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차저차 이제는 좀 캐나다로 다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원래 캐나다 사는 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갔던 거였고, 원래 다시 나올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캐나다에 온 이유도 제가 뭐 굳이 따지자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가 좀 컸고, 목돈으로 이제 집을 캐나다에 마련할 수 있으니까 캐나다 와서 집을 일단 사자, 이렇게 해서 여기 캐나다로 넘어오게 됐죠. 이제 애 교육도, 이제 애가 그때 5살이었으니까 유치원 다니고 있었으니까 뭐 지금 가면 영어도 원어민처럼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캐나다에 왔어요. 캐나다에 온 지는 지금 2년 반 됐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너무 길게 얘기해도 되나?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 프리레퀴짓이라고 그 간호학과에 가기 위한 공부 미리 좀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를 하다가 좀 너무 어렵고 아닌 것 같아서 걔는 포기를 하고 지금 칼리지에 들어갔거든요. 제 전공은 오피스 어드민 헬스 서비스, 그래서 이제 뭐 병원 원무과 같은 그런 데서 결국에는 일하는 그런 전공을 공부하고 있고요. 총 2년 과정이고 1년 마쳤어요. 1년 마쳤고 이제 1년 남았고요. 지금이 5월이니까 이제 9월에 다시 학교를 가게 되죠. 어쨌든 저는 23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어를 좀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줌으로 한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비디오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한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너무 막 이제 저는 이제 수다 떠는 걸 좋아하니까 막 수다를 떨다 보면 문법 수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찍어 놓고 이걸로 문법 수업을 좀 대체하면서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혹시라도 나중에 좀 어떻게 잘 돼서 돈을 좀 벌면 사이드로 돈도 좀 벌고, 뭐 학생들한테 이 비디오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럼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비디오는 일단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관종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고 이런 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뭐 여기 캐나다에 사시는 한국 분들하고 뭐 많은 교류도 없고,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네, 좀 저 자신을 보여주고 노출시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뭐 여기 캐나다 생활은 이렇고, 그런 거 이제 저희 남편도 사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 뭘 했었냐면 라디오에서 그 영어 알려주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퍼블릭 스피치라고 하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유튜브를 운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댓글,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해주시면은 제가 더 이제 encourage 돼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얘기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요거는 인트로덕션이니까 한국말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서 찍고 있는데요. 사실 영어 공부는 영어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늘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래서 영어 문법 비디오는 제가 최대한 영어로 찍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죄송한 말씀이랄까? 뭐 제 영어가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교포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3살에 영어를 시작했고, 사실 되게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당시 영어를 엄청나게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한 뭐 20년 되긴 했지만 뭐 제가 엄청나게 뭐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언어적으로 되게 막 20년 공부해서 영어를 엄청나게 원어민처럼 한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 정도로 영어를 할 줄 알면 외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고, 저는 뭐 어쨌든 제가 학교 졸업하면 여기서 취직을 뭐 엄청나게 좋은 직업을 갖지 못, 전문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취직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그냥 적당한 직업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얘도 영어 좀 틀리고 얘도 영어 되게 잘하진 않는데 저 정도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서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분들 앞에서 영어 하는 게 좀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캐나다 나와보니까 뭐 이민자들 되게 많고, 이민자분들 영어 완벽하지 않고, 뭐 발음도 좀 그렇잖아요. 이민자 영어이시고, 문법도 좀 틀리시기도 하고, 근데 또 다 괜찮은 직업 가지고 다 뭐 열심히 영어로 일하시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 영어를 보시는 거죠. 보시고, 저 정도 하면 되고, 너무 막 나 자신을 이렇게 막 학대한다 해야 되나? 뭐 harsh하게 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트라이하는 건 좋은데, 뭐 나는 왜 영어가 계속 안 늘지?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면 좋겠어서 저도 영어로 이제 수업하고 싶고요. 뭐 완벽하지 않아요. 좀 틀릴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제가 말하면은 알아들으시잖아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 정도 목적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완벽하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문법 강의는 제가 사실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4편 정도 올리고 싶지만, 어쨌든 개런티로 일주일에 한 편 일요일 오전에 올려드릴 거를 좀 약속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저희 아들이 원어민이에요. 영어를 엄청 잘합니다. 좀 꼬셔가지고 뭐 캐나다 문화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좀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뭐 그런 단어랑 좀 연관이 없는 그런 이제 영어에 관한 그런 내용들 좀 동영상 강의 찍어서 올리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브이로그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편집을 잘 못해요. 지금도 이거 그냥 풀로 쭉 찍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좀 뭐가 잘 돼가지고 좀 편집도 막 화려하게 하고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열이 막 넘쳐가지고 뭔가 시작은 잘하는데 좀 끝맺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끝맺음이 있는 여자로 좀 거듭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